자, 속 시원하게 대나무 밭에서 마음껏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를 예. 외쳐보는 송 작가와 안진걸 소장의 대나무숲 고발 영웅전입니다. 프로 고발러라 그랬더니 고발이 없같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공익적인 면에서 고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코너의 제목을 고발 영웅전으로 바꿨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AS부터 좀 해봅시다. 예. 그 갑질 아파트 예. 지역은 소개 안 할게요. 예. 갑질 아파트 대화하자고 연락 왔습니까? 아직 연락은 안 왔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택배 노조에서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총파업 투표를 해가지고 네. 무려 6,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80% 가결이 됐어요. 그럼 파업 갑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되게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해서 유보선을 해놨는데 유보선을 하면서 좀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화나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쪽 구청만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강동구청은 민주당 소속이니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소극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세훈의 서울시가 문제인데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구구 일배 자기 후원회장 특별 채용하고 드디어 그 채용 확정됐어요? 예, 일배 보자고? 예, 방송에서 아예 뽑지 않겠다 했던 강철원 옛날 파이시티 비례로 구속됐던 그 사람도 무슨 특보로 뽑는다고. 사실 아니, 1년 2개월짜리가 보훈은사 낙하산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데? 아니, 감사원이나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건 바로 이런 짓거리들인데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이 길거리에서 10년 넘게 헤매니까 복지시킨 조의원을 지금 희생양으로 삼아서 고발당하고 희생을 한 거잖아요. 수사받고 있긴 했잖아요. 그건 좀 이따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이 택배 노조원들이 근데 정부가 이제 강동구는 나서는데 힘이 없고 솔직히 서울시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정부가 나서달랬어요. 근데 서울시를 강동구 서울시 지나가지고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나설 정도로 이게 확대시킬 일이야? 그 네, 5천 가구 이 사람들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택배 사람들 저희들 응원하면 그 일로 파업까지 해야 되느냐. 다른 지역에 피해를 보는데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400개 아파트가 지상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말고도? 네. 왜냐하면 공원형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가 특별히 지하로 다니라고 결의해버린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덕동 아파트가 문제가 된 건 거기가 5,000세대나 되는 지름이 2km 넘은 초대규모 아파트여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만데 네. 이런 데는 네. 뭐 사정상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거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치적으로 자기들 일방적인 이득을 네.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수레로만 배송하면 이제 네. 20km를 다니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피켓으로 여러분 피켓 갖고 다니잖아요. 20km 다녀야 되니까. 그냥 우리한테 보내 자막으로 해줄게. 왜 그걸 일일이 들고 일부러 다녀? 생생하게 이렇게 네. 들고 오는 거죠. 근데 너무 좋은 게 여러분 확실히 문재인 정부는 다르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로 나서서 택배 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해서 고맙다. 그럼 우리가 중재에 나서겠다 해서 금요일 날 회의가 열려요. 내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노동부를 중심으로 나서서 자 택배 본사, 택배 노조,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할 수 있으면 주민대표들까지. 근데 이제 주민대표들은 지금 아직 참석 여부를 확정 안 됐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른바 공원형 아파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그럼 이번에 해결하면 곧 강동구 이 지역 빼고도 나머지 400군데 있는 것도 일괄 타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본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본사가 지하로만 다녀라 그러면 이제 지하로 다니는데 두 케이스가 있잖아요. 고탑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지하로 다니는 게 사실 여러분 더 불편하잖아요. 어둡기도 하고 공기도 안 좋고. 근데 고탑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건 높이가 보장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고탑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래서 저상 차량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이 들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하 주차장 높이를 이명박 박근혜 때 규제 하나를 해가지고 땅 파는 비용을 아끼려고 지하 주차장 높이를 낮춰놓은 데가 있어요. 2.3m 이하로. 거기로는 저상 차량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사가 그쪽에 입주자 대표자하고 다시 일괄 협상을 시도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하로만 다녀라 그러면 저상차로만 다녀라 그러면 이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고 허리가 끊어지는데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배송 불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상 출입을 허용해 주거나 아니면 본사가 비용을 좀 낼 테니 입구에서 받아가라. 아니면 청년 알바나 실버 배송 알바를 고용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대안을 제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네. 싶은 거는 그 중국의 순펑 같은 대형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차량으로 안 하고 오토바이 개조 차량을 써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 이륜차에다가 저상형으로 작게끔 컨테이너를 싣고 그걸로 배송을 하거든요. 뭐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륜차는 택배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런 특수 지역에 한정해 갖고 그런 차량의 허용을 좀 유지하는 중간적인 방법도 제안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상에서 그렇게 청년 알바나 실버 배송 알바들이 이륜차로 그렇죠. 그렇게 싣고 가도 되는 거죠. 수레로 싣고 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수수료를 500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건이면 5만 원, 200건이면 10만 원이 되잖아요. 제가 동네에서 만약에 쉬고 있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생활비가 궁금하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네에서 그냥 수레나 오토바이로 아파트 한 지 안에만 다니는 거잖아요. 저도 하기만 네.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네, 밤에라도 그런 알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내일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맞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뭐 원래부터 뭐 가난 구제 나라가 못하고 나라가 100%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다. 100% 만족시키는 건 신도 못한다고 하는 격언도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어디까지 이러한 사안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책임감이 끝도 없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라는 게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사실 무한 책임을 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자세로 어떤 이슈도 응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 5월 달에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고 2차, 3차, 4차는 선별로 갔잖아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거나 사각지대에 있거나 왜 중소상공인들만 주지? 나는 실업자고 임금이 깎인 노동자인데 이런 분들의 불만이 꽤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정말 이 부분도 문재인 정부랑 저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나서 5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는 거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5월이나 6월 달쯤에 지금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약간 이건 희소식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제 홍남기 부총리 등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 상태로 인원이 폭증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백신 맞는 사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중증 환자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이중증 환자가. 그러면 600명, 500명, 400명 이 수준이어도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니까 8명, 12시 정도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숨통이 트이죠. 사실 우리 국민도 정말 불편해. 5명 단짝 친구 5명 모여야 되는데 1명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일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12시까지는 해달라고 난리가 지금 나 있거든요. 차라리 코로나 걸려 죽겠다.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러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5월달, 6월달째 우리가 조금만 저 방역 성공해서 감염 인원 줄이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숫자 1,000만 명 향해 가고 그 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5번째는 온 국민에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내수 경제가 이미 지금 작년 수준으로 경기는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체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특히 사회경제 약자나 서민이나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체를 못 하시는데 5, 6월에는 이제 체감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6, 7월에는. 네,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부는 늘 노력하고 있다는 면에서 지금까지 불만 가지셨고 걱정하시던 분들도 조금은 안심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시설에 포함한 마스크 재료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안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사안이 아주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예. 일단 공수처 1호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으로 정말 이건- 갔다는 부분에 대한 뭐 국민적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데, 예. 자, 프로 고발러인 고발 영웅이신 예. 우리 안 소장은 자. 전문 고발인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국민의 의뢰로 몰고 갈 수 자, 있을까? 지금 여러분, 부분 얘기해 줘. 국민 여러분, 진짜 애청자 여러분, 공수처 생길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누구를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윤석열, 나경원, 최성애, 박덕흠, 조선일 비리 이런 것들 아니었나요? 그다음에 오세훈의 끝없는 내국당 거짓말 이런 것들 아니었나요, 진짜로? 또는 진짜 공수처 설립 목적은 여러분 정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검사, 판사들, 경찰들 제발 나쁜 짓 좀 그만해라 만들어진 거거든요. 고위 검사들, 고위 판사들, 고위 경찰. 사실 그 세 직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판사 이 네 집단이 제일 국민들이 군림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 사람들을 고소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하고 고소하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건데. 아니 생각지도 못해요. 어떻게 조희연 교육감을 1호로 수사합니까? 그것도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라는 게 정말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봐도 권력형 비리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보세요. 본인 비리가 있길 하나요? 친인척 비리가 있길 하나요? 측근들의 뭐 뇌물 비리가 있길 하나요? 하나도 없으니까 권력 비리라고 수사하는 게 탈원전이었잖아요. 탈원전. 이제 이런 걸 막 감사원이 뒤지다가 이제 여러 가지 뒤졌는데 또 안 나오니까 심지어 김어준이 TBS에서 청취율 1위인 걸 또 감사원이 또 뒤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명박 정권 때, 정확히 이명박 정권 2008년도에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2018년인가 2019년인가 복직을 시켰으니까 10년 넘게 길거리 헤매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해고 노동자, 부당 해고 노동자가 있거나 부당 해직된 교사가 있으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집밥드니까 영원히 뽑지 말아라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해고 노동자들 돌아가게 해야 된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돌아가실 때 현장 돌아갈 때 온 국민이 대다수 국민이 박수 보내줬지. 저놈들이 청년들 일자리 집밥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감사원하고 국민의힘하고 조중동이 지금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요. 직권남용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복직 5명이거든요. 5명. 네, 그것도 5명밖에 안 되는. 5명을 복직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좌절시켰다는 겁니다. 임용고시 인원은 그대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 5명의 복직이 돼서 이 5명만큼 빼고 자, 이 5명 때문에 이번 해에는 교사를 5명 덜 뽑았다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무슨 뭐 고소 고발건도 아니고 이미 내부적인 경고 사안으로 해갖고 끝난 거예요. 예, 이게 맞습니다. 기소된 적이 없는 사건인 건데 이거를 고위초 공직사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거를 기소도 안 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앞으로 기록에 대대로 남을 네. 1호 사건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너무 많아졌다는 맞습니다. 거죠. 너무 충격적.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도 없어요.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고위공직자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심히 수사를 해갖고 내용을 꺼내봐야 원안이 기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각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검찰에 보내서 검찰에 공을 넘기는데 검찰도 엄청 부담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조희연 교육감이 무슨 어디서 뇌물을 받아먹었다거나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사립학교 비리도 있잖아요. 돈 막 몇 억 주고 교사 자격증 몰래 뭐 만들어갖고 들어간 사람들, 뭐, 이제 이명고 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사립학교에서 그런 비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가 사립학교를 개정해서 사립학교의 채용 절차를 차라리 교육청에 임해라라고 그걸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반대했을까요? 당연히 당시 국민의힘, 박근혜, 그 나경원, 그 사학 세력들 있잖아요. 사학 비리 세력들. 그 국민의힘 정부 사학 비리 세력들 모였으니까 그때 데모해갖고 사립학교법 계약시켜버리고 개혁 저지하고 심지어 왜 사립학교 사람 마음대로 뽑겠다 하는데 니들이 교육청에 개입하냐 해서 그걸 저지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리에 대해서 오히려 사립학교가 비리를 자격도 없는 교원을 돈 받고 비리로 뽑을 때 또는 이사장의 친척을 비리로 뽑을 때는 내버려 두더니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님은 여러분 어떻게 뽑았냐면요. 2018년도에 공고를 정식으로 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 현장의 민주화, 특공교육이나 잘못된 교육정책에 항의하다가 해고되신 분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뽑겠다는 건 그런 분들이 길거리 헤매고 있으니까 아예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한 심사에서 딱 5명만 뽑은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지원한 사람들을 다 뽑은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수십 명이 지원했는데 엄격한 기준에 해갖고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을 선출해서 뽑았잖아요. 아니 이런 걸로 따지면요 사립학교가 교원들 뽑아먹은 거는 매관매직이야. 예. 사실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교원 자격증 없는 교사들도 수두룩해요. 예전에 되게 많았죠. 네. 예. 특히 최성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력 충격적이죠. 위조를 해갖고 고졸이 총장의 위치에 올랐는데도 예.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수사와 처벌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 학력 위조뿐만 아니라 목사도 위조를 해버렸잖아요. 세상에. 그래요? 예. 아주 심각. 그래서 저희가 그 나경원, 윤석열, 최성애, 박덕금 다 고발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기소를 결정하게 된 어떤 공수처의 담당 수사관이나 공수처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직권남용이나 뭐 증명이나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국민들이 공수처를 엄청난 투쟁과 정말 수십 년 동안 싸운 거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검찰이 핵심으로 추진했던 거고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견제를 위해서. 근데 지금 검찰과 관련된 고소된 사건이 수백 사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포함해서 나임 김봉현한테 접대받은 검사들 포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엉뚱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에 너무나 실망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전달되면 공수처에서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건을 선정하거나 창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아니면 두 번째로 수사해보니 역시 공수처가 오히려 필터링 기능이 있다. 이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육감의 재량이다. 특별채용. 그러니까 특별채용을 남용하면 안 됐지만 꼭 필요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의 부당하게 쫓겨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거나 그다음에 사립학교인데 폐교돼 버리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은평구 옛날에 은혜초등학교는 유명한 학교였는데 폐교돼 버린 거예요. 학생 수가 적어서. 근데 거기 그러면 그 사립학교에 다니던 교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일자리 잃게 되잖아요. 사실 사립학교 교원도 준공무원인데 그런 경우는 교육감이 전체적인 교사 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제한적으로 뽑는 겁니다. 그 경우도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도 어떻게 판정을 했냐면 그런 특별 채용은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법에도 근거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희연 교육감량 특별 채용인 게 아니에요. 그전에 보수 교육감들 있잖아요. 공정택, 뇌물 받고 감옥에 간 공정택. 그 다음에 문용린 이런 사람들 다 특별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조희연이 유별나게 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저기 쌍용장초 해고 노동자 얘도 들었잖아요. 온국이 오히려 박수 보냈지 청년 일자리 뺐지 않은. 얼마 전에 삼성 앞에서 해고 노동자 1년 동안 농성하니까 삼성에서 사과하고 사실상 명예복직 시켜주고 이제 복직은 안 했지만 명예롭게 복직 내려오게 만들고 그에게 보상금을 준 적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복직 조치잖아요. 그런 것도. 옛날 코오롱 해고 노동자도 그랬고요. 서울지하철공사 해고 노동자도 박원순 시장이 되자마자 저는 복직시켰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그러지. 왜냐하면 부당한 해고되신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길거리 헤매는 건 이건 민생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박수를 보냈지. 또 하나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공무원 노조 만들고 공직사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공무원들이 우리 옛날 새날도 하시고 유명 신비 김사모님 포함하여 이분들이 최근에 복직이 결정됐는데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청년들을 일자리를 짓밟기 위해서 청년들이 공무원 서로 되려고 하는데 수십 명을 지금 복직시킨 겁니다. 아니 그 논리대로 하면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떠나서 우리가 공수처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우려도 컸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민변에서 이 뽑혀서 온 사람들이고 추천받아서 온 인사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게 외압 없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처음 실망을 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뭐 해도 터볼 게 없기는 한데 그럼 2호, 3호, 4호는 뭘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들을 얘들이 좀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마음엔 안 차지만 그냥 호나우드나 이영표처럼 제대로 간 진로를 잡기 위해서 앞에 이제 헛다리 한번 흔들어 본 거야. 예. 이래서 1호를 한번 연습해보는 거지. 헛다리 전술.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잖아. 공수처 출범은 처음 해보는 수사니까 뭐 관계기관 협조라든지 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랄까 한번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헛다리 한번 짚고 제대로 된 볼터치 어느 방향으로 볼을 치고 나서 골을 넣을 건가 할 때 돼서는 제대로 된 그 검사 관련된 거는 뭐 하든지 윤석열을 하든지 나경원을 하든지 제대로 된 건을 잡아가지고 최소한 13579를 맞춰주든가 13579를 헛발을 했으면 2467이라도 2468이라도 맞춰주든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래 이미 철회를 요구하되 지금 여당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말이 되느냐 지적하고 있잖아요. 철회 요구하되 안 되더라도 했더니 이렇게 오히려 감사원이나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 특히 자기들 눈에 까신 일종의 진보적 교육정책 공정하고 평등 교육정 펼치는 조 의원을 제거용으로 고발하는 거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해버리는 방법도 있는 거죠.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야 합의로 복직된 공무원 숫자가 무려 136명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논리대로 하면 청년들 공무원 소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136명이 일자리 지금 짓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해고된 공무원이 너무 많고 이분들이 길거리 헤매고 민생 문제가 되니까 원래 자기들이 일하는 자리로 보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무원들도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떤지 아시죠?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제자들이 수년째 계속 우리 선생님 돌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명분이 셉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어느 구청에 어떤 해고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공무원이 기억나가지고 그 누구 주무관님 복직해달라고 막 시민들이 데모는 안 하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래 해고 공무원 또 박근혜 이명박 때 해고된 사람들 뭐 독재정권 해고된 사람 돌아가면 좋겠대 하지. 근데 선생님들은 케이스가 다른 게요. 그 학교 학부모 교직원 제자들 있잖아요. 심지어 제자들이 막 수백 명씩 서명돼가지고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 조아무개 선생님 학교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직접 데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교사가 학교에 쫓겨난다는 건 너무나 그 선생님을 사랑했던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학생들 입장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니까. 어찌됐거나 이제 공수처가 출범해서 뭐라도 하나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기소 의견으로 이걸 검찰에 넘겨버린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한 번 뒤통수를 맞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좀 헛다리거나 아니면 안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해 갖고 오히려 필터링을 해서 아예 의혹 자체 제기를 못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하고요. 자, 오늘 중요한 메인 주제. 지금까지 이거 다 에피타이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 KT발 인터넷 속도 사기 사건입니다. 아, 정말 이것은 내가 열받는 게 내가 KT를 쓰거든. 진짜. 인터넷도요? 인터넷 다 쓰지. 그렇죠, TV까지.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결합 할인하려고 핸드폰, 인터넷, IPTV 이 세 개를 결합시키잖아요. 이 세 개를 결합시켜 가지고요. 고지서가 38만 원인가로 와갖고 거기에 할인 요율을 적용해갖고 13만 원 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나 제일 비싼 인터넷도 제일 비싼 거, TV도 350 채널짜리 그거. 3 채널. 저는 다 못 보니까 150개 채널 제일 싸구려인데 그 다음에 만약에 5G에 고가 요금, 무제한 요금제는 11만 원대니까. 그 세 개 합치면 원래 38만 원인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뭐 3년 약정에 뭐 약정 다 할인에 해갖고 13만 원에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도 눈탱이다 그러대, 사람들이. 제가 지금 피켓을 차에다 놔두고 와버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월요일 날 제가 직접 참여했는데 기자회견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역시 시민단체가 왜 존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문직종들의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이번에 극명히 입증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내막이 있느니까 속도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냥
생각보다 느리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제 사건의 구성을 좀 해봅시다. 예, 한번 근데 구성해보- 카이티가 뭔 짓을 한 거야 자, 우리한테? 이제 우선적으로는 IT 전문 유튜버 이섭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본인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송출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유튜브 방송을 자기가 찍고 이렇게 송출할 때 사람들한테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 인터넷을 최고 요금, 10만 원 가까운 요금제로 10기가 속도의 요금제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 내가 10기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건물에 10기가 선이 애초에 안 깔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2.5기가 했어요. 예. 그래서 이썸님이 근데 속도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고 재본 거예요. 이게 자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자가 측정 치면 요령이 나옵니다. 그 정보화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도 그 요령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인터넷 가입된 회사 홈페이지로 가보면 자가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그분이 재보니까 100MB밖에 속도가 안 난 거예요. 100분의 1.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1. 1기가면 예. 많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 나온 거잖아. 10기가면 KT도 최소 속도는 3기가 이상은 된다고 보장한다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0기가인데 3기가 30%밖에 보장을 안 해줍니까?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30%를 또 안 됐을 때만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본인이 재갖고 본인이 그것도 하루 네, 종일 하루 안 종일 돼야 본인이 돼? 재서 잠깐이라도 그중에서 나오면 되는 거야? 그중에서 5번을 재요. 본인이. 예를 들면 송 작가님이나 제가 5번 이제 집에서 출근도 안 하고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몇 시간을 5번 재요. 쟀더니 그중에서 3번 이상 60% 이상이 최저 속도에 못 미쳤을 때 그러니까 10기가 요금으로 10만 원 정도 내고 엄청 비싼데 3기가도 안 되는 게 3번 이상인 것이 확인됐을 때 3,000원 정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얘라 이 나쁜 놈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만 원 요금 내고 기본료 15,000원짜리만큼도 옛날 맞습니다. 메가패스 속도밖에 안 나오면 예. 언제적 메가패스야 이게? 또 옛날에 ISDN 속도 비슷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론이 들끓으니까 KT가 실토를 한 거예요. 보니까 10기가 상품 중에 24명에 전산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100기가 속도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 설정할 때 100분의 뭐 100메가로 설정을 했다 10기가 뭐 이런 오류가 또 이제 있는데 그게 2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24명만 되냐 전국이 들끓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송 작가님은 저 같은 사람도 집에서 해보면 생각보다 늦을 때가 많아요. 막 목통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개사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KT가요. 2년 전에 원래 약관을 바꿨어. 2년 전 약관에는 네, 맞습니다. 80%까지 나오지 않으면 물어준다고 약관을 바꿨는데 2년 전에 나도 몰랐어. 이번에 사고 나고 알았어. 남모르게 60% 이하로 나오면 물어준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물어주는 비용이 그달 통신 요금의 5%? 예, 맞습니다. 그달 낸 통신 요금에 5% 물어주는 거예요. 6만 원짜리 쓰고 있으면 얼마야? 3,000원? 예, 그러니까 3,000원 정도. 3,000원 물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KT가 증빙을 와서 했을 재주는 때.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출근도 안 하고 그거 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웃기는 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도 그 문제에 대한 증거를 소비자가 네. 먼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KT에서 실제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단숨에 정리가 됐어요, 이 논쟁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송 작가님 말씀한 것처럼 일선에서 KT 본사가, 그러니까 KT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담당하는 건 KT 서비스라는 자회사인데 자회사 본부가 보낸 문자가 딱 공개가 됐어요. 자, 그전에는, 요금제에 상응하는 속도에 최소 80% 이상이 나오면 확인하고 그걸로 개통 처리를 마무리하고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딱 보낸 거 작가님 말씀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60%만 되면 얼른 개통해주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개통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기가다 마냥 5기가 제품이 나오면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5기가면 3기가만 나와도 이거는 경상적인 제품 이렇게 나가는 네,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는 5기가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아주 외제인 상황이 아니면 또는 내 컴퓨터가 엄청난 후져 갖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5기가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속도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직원들은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지침받아서 딱 대충 3기가 나오면 오케이 하고 승인 처리하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5기가 속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고객님 하고 지금 가버리니까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럼 5기가 나오는가 보다 네. 하고 쓰지. 네. 이게 안 된다는 그래갖고 거야. 자기도 모르게 플라시보 효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빨라졌네 막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막 느려.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팝업이나 광고 많은 사이트 들어가면 완전히 막 목통이 되기도 하고. 저도 집에서 그러거든요. 요금제 10,000원 더 냈는데 사실 이건 생각보다 안 빨라졌어요. 사실 이게 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3기가짜리, 2.5기가짜리 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다운 받아요, 회사에서. 네. 그럼 이제 딱 다운을 받을 때 이게 딱 순간적으로 뜨는 속도가 3만 메가bps 정도 뜨면 이게 정상 속도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28,000 이상이 떠본 적이 없어. 그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왜냐면 1테라가 넘게 매달 받다 보니까 다양한 시간에 받잖아. 나는 이 테스트를 하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을 때는 이제 뭐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많이 쓰니까 속도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데 밤 11시, 12시가 넘어도 한 번도 계약 용량에 근접하는 다운로드 속도를 본 적이 없었어. 맞습니다. 근데 난 그걸 뭘로 생각했냐면 이게 집합 건물이니까 오피스 건물이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선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송 작가님 굉장히 중요한 제시 주셨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원래 옛날에 그렇게 했답니다. KT 직원이던 시절에 정직원이던 시절에 지금 자회사로 분리시켜 놔버렸잖아요. 자, 딱 가가지고 인터넷을 까는데 속도를 측정하는데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통 처리를 안 하고 본사에 요청을 한답니다. 여기는 보니까 선이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따닥따닥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 속도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무튼 뭐 장비가 약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옛날 이제 그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인터넷 선이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나한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요. 이 동네에 있는 중앙 서버로 와 있는 거를 다시 찢어서 쓰잖아요. 그럼 가입자 숫자가 많거나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량이 많으면 숫자가 병렬로 나눠지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똑바로 되려고 하면 소비자하고 KT 본사하고 항상 단일 라인을 별도로 전용선을 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용선을 빼주거나 아니면 선을 증설하거나 이런 이제 과정이 있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개통을 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 압박을 하는 거, 너 빨리 여기하고 또 다른 데로 가 이런 거잖아요. 이제 본사가 자회사인 KT 서비스를 압박하고 KT 자회사는 KT 자회사에 속해 있는 설치기사들에게 기본급만 준 다음에 네가 오늘 개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당을 주는 체제니까 그래도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 정도예요, 이분들이요. 인터넷 기사님들이. 여러분 인터넷 기사님들 진짜 잘해주세요. 택배 기사님들도 잘해줘야 되지만 인터넷 노동자들 설치 수리하는 분들이 급여가 거의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한 군데라도 더 처리해야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실제로. 이거 속도 얼마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할 수는 없죠. 소비자한테 지금 속도가 60%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느 소비자가 보내겠어요? 안 돼, 개통하지 마 그러겠죠. 이 소비자들이 이거를 속도로 확인을 못 하는 게요. 인터넷 클릭해갖고 사이트 뜨는 걸로 그거 하잖아요. 그럼 이게 0.1초에 뜨는 거랑 0.006초에 뜨는 거랑 그 차이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뭔가를 트래픽을 걸어서 막 다운을 받아보고 막 실질적으로 이런 하드 테스트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속도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설치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비전문가인 우리는 컴퓨터 스위치 껐다 켰다밖에 못 하는데 결과적으로 해주는 대로 받아야 되거든.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2020년도부터 고의적으로 자회사들한테 이게 자회사를 만든 것부터 일종의 장난이지. 책임을 떠나는 책임 회피인데 이 설치 부분에 대한 것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사실. 네. 처음 설치하는 게. 설치 부분만 자회사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적제를 하면서 하드한 노동을 돌리다가 네, 네. 심지어 80% 이상 속도 나올 때만 개통하라는 걸 60%로 줄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공지도 제대로 안 했을 뿐더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업체 직원이 속도를 제대로 측정을 안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맞습니다. 본사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변명했냐면 그 속도값을 이제 자기들이 장비에 입력할 거 아닙니까? 속도값 입력을 자기들이 실수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전산상의 입력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케이스에 따라서. 근데 전체적인 것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나 비리나 다름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통 속도를 정말 80% 이상 맞춰주고 개통했던 걸 60%만 되면 맞춰버렸고 딴 집을 얼른 가버렸던 거고 하나로 더 하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6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꾸 보상해달라 할까봐 소비자들이 최저 보상 속도 기준은 30%에서 50% 더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60은 개통 기준이고 보상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60이라도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30%, 50%로 낮춰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이런 더러운 약관을 만들었으면 이게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건데 사전 공지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알려줘야 될 거예요.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예. 이러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보상을 해드립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장난 상태로 내가 10,000원 내고 쓰는데 3,000원어치만 쓰는데도 10,000원씩 꼬박꼬박 다 그러니까요. 받아갔다는 거잖아. 만약에 속도가 100분의 30밖에 안 나오는 거면 100분의 70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예의죠. 아니 수돗물 내가 안 먹었는데 돈 내? 그러니까. 아니잖아. 아니,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이자율 2% 준다는 적금에 가입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자를 30%만 줘. 그러니까 2%가 아니라 0.6%만 줘.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사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당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원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수를? 예. 야, 이참에 인터넷 전수조사 가입자 하자. 전수를? 그러니까 통신 3사가 전수조 결국 이제 정부가 할 수는 없는 거고 통신 3사가 일일이 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현장 방문 측정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아마 자기들이 원격 측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방법을 맞아요. 동원해서 예를 들면 송명훈 작가님은 지금 5만 원치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속도가 예를 들면 정말 죄송합니다. 40%밖에 안 나왔네요. 평균적으로. 그럼 나머지 보상도 해주고 속도는 또 올려주고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월요일 날 KT 직접 인터넷 설치 노동자들 또 KT의 새노조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노조분들 그다음에 참여연대 민생경 용소들 모여서 그걸 강력히 요구했어요. 일단은 이게 자신이 피해자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속도를 쓰고 있는지 내가 그 약관에 해당할 만큼의 또는 내가 돈 내는 요금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와, 이래서 유선이 안 되는 거야. 이러다 보면 니네들이 서비스를 하다 결국은 무선한테 밀려갖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KT 유선 사업자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중에 이 사업에서 손익분기를 못 맞추면 이거 외국 업체한테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접으려고 할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지금 5G가 계속 확장되었고 6G 나오잖아요. 이제는 유선 속도보다 무선 속도가 빨라지는 세상이 옵니다. 이거 완전 사형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제대로 된 서비스나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아니 이렇기 때문에 관리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어떤 뭐 지역적인 이용자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 너무 쉽게 중앙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측정하는지 지금 이른바 통신 3사, 통신이벌 3사, KT, U+, SK 다 홈페이지에 고객 지원 탭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인터넷 속도 측정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품질 보증 테스트 기능을 통하면 속도를 저도 이제 해보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해볼 생각이요. 한번 집에 차분히 있을 때. 그러니까 집에 있는 PC에서 다 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하면 거기서 측정이 된답니다. 저는 그럼 자기 요금제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다운로드 속도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작가님은. 뭐, 그만큼 또 바쁘게 취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데이터 도수를 걔네들이 통제나 통계를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서버를 할 수 있고 원격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탐침 신호만 보내봐도 이게 속도 얼마나 나오는지 중앙에서 압니다. 알면서 계산하지 않는 거는 고객이 항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만일에 서비스가 떨어지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단순합니다. 그쪽 지역이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쓰는 지역의 회선을 늘리고 그 안에 있는 증폭기를 달아줘가지고 그걸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속도를 일괄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기술적인 IT적인 대책이 이미 다 있어요. 네, 다 된다. 다 되는데 네.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와서 계산에 대한 차원이 아니고 니네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 안에서 고객들한테 잘못을 했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징벌적인 배상금 내지는 다시는 이런 걸 안 하겠다는 차원에서 요금 할인 행사 형태를 통해 갖고 모든 고객들한테 그동안의 손실을 배상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요구가 필요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또 근거가 되는 게 여러분, 만약 통신 3사가 너무 힘든데 우리가 요구하면 회사 망한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안 망하지? 근데 자, 얘들. 4분의 1분기 실적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자,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국민들 모두 힘들 때 여러 번 제가 다른 방송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정말 비대면 시대 떼돈 버는 대기업들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하나도 고통분담 안 한다고. 자,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 택배, 배달, 통신, 방송 콘텐츠, 금융 전부 다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서 법인세 올려가지고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해고 노동자들 돕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대체 자, 실적이 얼마나 돼? 실적. 어. SK텔레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지금 기사가 떴어요. SK텔레콤 4분의 1분기 4천억 영업 4천억 가깝고요. KT는 4천억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4분의 1분기만 4천억이면 이제 이 속도로 가면 각각 이번에 1년 영업이익이 2조 원 가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여러분 2조 원이란 건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 35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매출 1조는 유니콘이나 해서 도달할 수가 있어요. 매출 1조나. 영업이익이 그 정도가 안 되는 영업이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기본으로 10조 안팎 되는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 1조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인터넷 사업이라고 하는 게 첫날 가서 설치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아무 인건비 없이 시스템만으로 매달 매달 받아내는 거니까.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통신비 실제로는 35,000원입니다 하면서 3년 약정을 했는데 60만 원짜리 테레비나 상품권을 줘요. 예. 아니 이게 얼마나 남길래 그래, 맞아요. 3년 매출이 100만 원인데 예. 60만 원을 경품을 주지? 아니 더 재밌는 것은 통신사 이동할 때도 한 7, 80만 원, 6, 70만 원 주잖아요. 근데 이사 갈 때 같은 통신사인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대리점이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리점이 70만 원을 줘요. 같은 회사인데. 그러면 실제로 엄청 남겨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거품이 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동 통신비도 지금 모든 요금제에서 만 원 정도 인하해라. LTE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5G는 특히 2만 원대, 3만 원대 요금제가 아예 없잖아요. 4만 원대 요금제도 없잖아요. 다 내놔라 이겁니다. 왜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이며 그래서 5G도 지금 너무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보상해달라는 이제 겁니다. 예. 지금 있는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고 그 돈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엄청난 손실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히나 할부라든지 특히 통신이 더 그래요. 통신을 한 번 쓰면 사실 내가 죽을 때까지 통신을 끊을 수가 없잖아. 네. 나는 통신의 노예예요. 네. 그래서 매년 통신에 10만 원씩을 갖다 처바르는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집집마다 평균 통신비가 한 20만 원 안팎 됩니다. 나는 예, 50만 원도 집집마다. 넘어요. 좀 근데 많이 쓰신 분들 헤비 유저 근데 가족 수가 많으면 4, 50만 원도 나오고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내 돈 이렇게 모여지는 돈들 갖고 걔네들이 우리 돈을 조금씩 뽑았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2년 약정을 하잖아요. 그럼 내 앞으로 한 240만 원에서 300만 원어치의 고정적인 매출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얘네들이 연리 1%짜리 대출로 해갖고 한꺼번에 돈을 뽑아가 버려요. 본사에서는.
그리고 그 뽑아가서 먼저 그 돈을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온갖 저기 특혜를 다 줘도 이미 그 특혜에 넘는 현찰을 뽑아갖고 그 돈을 그럼요. 쌓아서 안고 네. 있는 회사가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에서 고객 관리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건 너무 비양심적이고 정말 뻔뻔한 비양심. 거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통신비의 거품을 빼야 됩니다. 예. 한 달 벌이가 200이 안 되는 송 작가가 통신료가 45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맞습니다. 통신비나라. 그러니까 요즘 또 우리가 통신사무소한테 또 요구할 수 있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통신사무소한테 요금 부과할 때 다들 기억나시죠? 지로용지 일일이 보내고 우편 요금 그렇죠. 들고 또 우리가 일일이 납부해야 되니까 요금 납부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지로용지 이런 거 다 이메일도 안 보내요. 요즘은 심지어 그냥 요즘은 예. 전화 끊으면요 예.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문자나 앱으로 다 오고 그다음에 우편요금 하나도 안 들고 그다음에 다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신요금 납부율도 엄청 올라가 있어요. 안 내기만 해봐 바로 끊으면 그리고 이제 불편해갖고 안 낼 네. 수가 안 내-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 사회가 힘드니까 한 50만 명 정도 요금 문제에서 끊어져 있긴 한답니다. 그러니까 통신요금 더 낮춰야 되는데 이제 통신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이제 재난 시기 같은 데는 이제 생존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다음 주에 하신다고 네. 하는 구체적인 협의안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택배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 KT에 KT.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뭐를 개선하는 지금 건가요? 일부 시민들은 집단 소송에 돌입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집단 소송이나 징벌 손해배상 제도가 없으니까 집단적 소송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건 하고 저희는 지금 정부하고 KT 그다음에 SKT, LG 플러스도 비슷할 거다. 전수조사해서 그 속도가 미달한 만큼 배상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평균 속도가 10분의 반밖에 안 됐다. 이 새끼들이 그걸 현금 배상 안 하고 마일리지로 쌓아둔다는 등 무슨 뭐 상품권, 디지털 이모티 상품권, 기프티 상품권 이따위로 할까봐 걱정인 건데. 요금 인하로 해줘야 됩니다. 요금 인하.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항구적인 요금 인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우리가 받아낼 수 저는 있을까요? 5G 가입자 1,400만 명 정도는 사실 한 30%는 요금 환불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뭐 30%? 10만 원 요금제였으면 최소 하루에도 몇 번씩 안 터지니까 30% 그다음에 인터넷은 이제 집집마다 좀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도 인터넷도 한 30%는 환불해 주는 거나 요금 인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선글라스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엄마 아빠만 쓰면 꼭 애들이 내 거는 네. 그래서 애들용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0세부터 지금 12세? 선글라스를 아동용으로 별도로 출시해서 지금 추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0세부터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엽죠? 5세 정도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샤랄라 공주 좋아하는 애기들한테는 요 선글라스가 딱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사실 되게 많으니까 애기들하고 이렇게 아이가 같이 엄마- 사이트 보고 고르세요. 같이 너 고르면 마음에 되잖아. 드는 너 거 어떤 골라 거 그러고 좋아? 얘기하시고요. 이러면서. 이 코코리 선글라스는요. 일단 이제 절대 안 깨집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요. 방탄이거든요. 이게 차로 밟아도 안 깨,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렌즈로 된 걸 잘못 끼면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눈에 손상을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해야 되고 오히려 이걸 쓰고 있는 게 애들이 넘어지거나 야외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쓸리거나 찔릴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탄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입안에 넣어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버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자외선 차단, 내구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다 가지고 있는 TAC 평광 기능까지 있는 렌즈라는 거죠. 애들 눈 어릴 때 사실 잘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으로 씌워 주셔야 되고 가격도 사실 29,900원이면 비싼 편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평광 기능 들어 있는 거라서 그거 자외선 진짜. 차단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 29,900원에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애들 사진 보지 마세요. 기절합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전체적으로. 진짜 이미 준 거니까 뺏지는 않을 테니까 도로 뺏지는 않을 거니까 딱 30%만 할인해 네, 줘라. 뭐 네. 지금 그럼 내 상태에서라도 합의 볼게. 계속 할인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불을 원하는 분은 환불을, 할인을 원하면 할인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집행소는 다른 조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고발영웅 안 소장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신 3사들을 압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KT 앞에 가서 들어 눕겠습니다. 또 이렇게 본격적인 몸빵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또 이제 피켓 들고 가야죠, 이렇게. 방금도 지금 서울역에서 이것 들고 피켓이 있거든요. 뭐야 이거는 이거 또. 뭐냐면 지금 수서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이 지금 이 얘기 또 할 거야? 20% 요금이 싸잖아요. 아니니까 또 하고 왔다니까요. 제발 KTX를 수세 출발시켜서 전국 수백 군데를 가게 하고 20% 요금 인하시켜라.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처럼 야 그것도 그러네. 수서에서 출발했다고 20% 깎아줄 20%. 거면 그러니까요. 다 종점을 수서로 해. 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 네. 그러면 수서는 재밌는 게 또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설득이 있어요. 수서는 주로 강남이나 분당이나 부자들이 많이 이용해요. 아니 부자들이 이용하는데 왜 20%를 깎아줘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광명, 일산, 행신 그다음에 서울역 용산역이잖아요. 그건 20%더 10에서 10% 더 받아요. 또 이 얘기 시작하면 또 1시간 그러니까 되겠는데. 요건 또 다음 아무튼 주에. 예. 요거는 다음 주로 밀어놨다가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터넷 공화국, 세계 최고의 IT 공화국에 살면서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눈탱이를 맞고 있었다는 예. 사실 그 맞습니다.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거를 빨리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일단 국민적 깨우침 중요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단합단 행동 중에서 우리 10만 원째 요금제 한 3만 원이라도 깎아서 맞습니다. 네, 전 국민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과 행동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여해 주신 안진걸 소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방송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우리끼리 예. 쓸쓸하게 엔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 다시 안녕. 뵙겠습니다. 피날레는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